물론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는 저희 부모님이나 뭐 가족들은 뭐 그런 분이 없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드로게성 탈모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드로게성 탈모증이라는 거는 소위 이제 대머리라고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 M자형 탈모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시작이 우리가 이 이마선을 이렇게 봤을 때 앞 이마선의 양측이 점점 뒤로 이제 후퇴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영문 대문자 M처럼 이렇게 앞에 머리는 남아 있는데 양측의 머리가 이제 많이 비어 보이는 그런 초기 특징을 보이고, 시간이 이제 경과하면 점점 이 정수리의 머리 결도 점점 가늘어지고 탈모되는 숫자도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안드로게성 탈모증은 주로 앞머리선이나 정수리의 탈모는 보이지만 뒷머리의 탈모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뒷머리에 탈모가 있다면 안드로게성 탈모증보다는 다른 탈모 증상, 예를 들면 원형 탈모증 같은 다른 질병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성에게도 이런 안드로게성 탈모증이 있는데, 여성은 이제 남성들하고는 다르게 이 앞머리선이 이제 유지가 됩니다. 즉 M자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고 앞머리선은 유지가 되면서 정수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숱이 적어지고 탈모가 증가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이제 빠져야 이게 탈모 증상이 있는지. 하루에 한 100개까지의 탈모는 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100개 이상의 탈모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탈모증이 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탈모의 원인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이 모발을 만드는 공장인 모낭에 작용을 해서 이 모발 생성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해서 탈모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병리 기전을 바탕으로 해서 모낭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남성 호르몬을 생성을 차단하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이 현재 치료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먹는 약은 주로 이제 남성들에게만 사용이 허가되어 있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먹는 약 외에 미국 FDA에서 승인하는 안드로게성 탈모증에 쓸 수 있는 다른 약물은 미녹시딜이라는 바르는 약물입니다. 바르는 약물은 처음에는 다소 탈모가 조금 더 촉진되는 좀 불편함이나 자극감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3-4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됐을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두 가지 약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드로게성 탈모증은 최근에는 이제 노화랑 또 관련된 거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촉발되는 시점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때부터 시작하는 사람, 조금 더 나중에 이제 뚜렷하게 나타난 사람, 촉발되는 시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진행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드로게성 탈모증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네. 유전인 건가요? 안드로게성 탈모증은 이제 유전의 성향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는 저희 부모님이나 뭐 가족들은 뭐 그런 분이 없으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가족력이라는 거는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사촌, 뭐 육촌, 여기까지 다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가족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가족력이 있고 없고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병 자체가 이미 가족력, 유전적인 경향이 큰 걸로 이제 잘 알려져 있고, 근데 워낙에 유병률이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두피 피부염이 있으면 안드로게성 탈모증과 별개로 모발은 이 성장 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약간의 탈모가 일시적으로 촉발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게성 탈모하고는 이제 별개의 그런 현상으로 탈모가 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피가 그럼 피부염으로 상하잖아요. 근데 이 상한 기간이 음. 오래되면은 모낭이 죽나요? 좀 특별한 질환에서 반응성 탈모라 그래서 모낭이 완전히 흉터 조직으로 변하는 그런 특별한 질환들이 있어요. 그 모낭이 있는 그 피부 자체가 완전히 흉터 조직으로 돼서 모낭이 영구적으로 파괴가 되면 영구적인 이제 탈모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질환들은 이제 매우 제한적인 겁니다. 탈모라는 게 노화랑 관련돼서 세월이 진행되면서 점점 진행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탈모 약을 먹기 시작을 해서 그럼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정답은 없지만 약물을 복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약을 사실 갑자기 끊는다고 해서 또 탈모가 갑자기 진행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할 때 이제 효과를 유지를 하고 약물을 복용을 중단한다면 탈모에 진행되는 그 경과를 또 가겠죠. 진행이 되겠죠, 탈모가. 따라서 어느 기간을 먹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가 이제 모발이라는 것도 외형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먹는 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외모를 유지하고 싶은 그 중요한 기간에 맞춰서 약물을 이렇게 복용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탈모의 이런 약물 치료도 탈모가 시작된 초기에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치료 효과나 이런 면이 더 큰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간혹 남성들에 있어서 어릴 적부터 이 앞머리선이 뒤로 후퇴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옛날 사진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면 그거는 탈모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전 사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앞머리선이 뒤로 후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안드로겐성 탈모증, 대머리의 진행을 한 번쯤 의심을 하고 가까운 병원 피부과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앞머리선은 차이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숱이 적어지는 것 같다, 세월이 흐르면서 숱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랬을 때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